코로나19에 걸렸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 키트를 이제 식품점과 약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정부는 준비를 마친 일부 매장에선 오늘부터 배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5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이 키트는 이르면 오늘부터 3월까지 매주 550만 개씩 주 저녁에 배포됩니다. 이 키트를 받을 수 있는 지정된 식품점과 약국은 온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롱고스와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렉살과 푸드베이직, 메트로와 샤퍼스 드럭마트는 매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라블러스와 코스트코, 소비이즈 등이 포함됩니다. 온주 전체에서 지정된 매장은 2,385곳입니다. 놀수욕의 경우 영스트리트 5150번지 렉살 이외에 러블러스 그룹 매장들이 포함됐으며 또 크리스티 그린 약국에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은 탓에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17개 위험지역에 한해선 푸드뱅크와 헬스센터, 커뮤니티 센터와 종교 모임에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엔 수량이 많은 만큼 이전처럼 길게 줄지어 서지 않아도 될 걸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가게를 돌며 키트를 모으는 것까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키트 200만 개를 무료 배포했는데 수량이 한정된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 일부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일부는 온라인에서 이를 되팔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자가 진단 키트 검사 결과는 추적하지 않을 계획이며 PCR 검사 대상을 확대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암과 심장 시술 등 중단된 비응급 수술도 수일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10년간 온타리오주에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택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주택개혁안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추진한 온주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목표의 2배에 달하는 150만 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지역 건설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단독주택 건설만 허용하는 제한된 지역이 많다며 이런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 콘도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 공개 컨설팅 등의 시간을 줄이는 등 제도도 개선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승인 방식이 구시대적이라며 지자체보다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문위는 일각에서 토지 부족을 문제라고 하지만 주택 공급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며 구시가지와 미개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문위는 토론토의 경우 구시가지의 인구 밀도는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문위는 온주의 주택시장은 이미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온주 정부도 이번 주택개혁안을 기반으로 오는 6월 선거 전까지 새로운 주택법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이 건설업체에 유리한 주택 공급에만 치중돼 있다며 주택 가격이나 투기 등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토론토와 오로라 시장도 지자체 토지와 주택 상황은 주 정부가 아니라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데 이 권한을 주 정부에게 주는 건 아니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와 캐나다 한인 양자회가 지난 토요일 온라인에서 설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잔치에는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부터 멀리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입양가정 80가구와 평통위원 등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행사였지만 평통이 제공한 밀키트로 직접 김밥을 만들어 먹어보는가 하면 색종이로는 호랑이와 딱지를 함께 접었습니다. 설날과 평화통일에 대해 물어보는 퀴즈 대회에 참여하고
속옷춤을 배우고 태권도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현수 평통회장은 입양 부모의 감사를 전한 뒤 평화를 위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고, 윌조 양자회 회장은 올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며 자원봉사자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평통은 온라인 설날 행사를 위해 김밥 밀키트와 종이접기 재료, 태극기와 한반도기, 인형 등을 입양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알버타주가 캐나다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폐지했습니다. 주정부는 오미크론발 확산이 3주 전 정점을 지났고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다며 어제 깜짝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여권을 전면 폐지하고 도서관과 정원이 500명 미만인 종교 모임의 인원 제한도 풀었습니다. 또 오는 월요일부터 유치원에서 12학년 학생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없어집니다. 대신 각 지역 교육청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가을 캘거리 교육청은 정부와 달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또 3월 1일부터는 학교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행사장이나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이 없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입원 환자가 줄어든 덕분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작 이날 하루 동안 환자 81명이 늘어 1,6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스카추안주에서도 오는 월요일부터 음식점이나 직장, 공공시설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이 해제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접촉자의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는 이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퀘벡주도 오는 토요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며 29일에는 술집을 여는 등 3월 14일까지 대부분의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도 수요일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하면서 온주 정부의 조기 개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7일간 일평균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월 26일 1,689명에서 2월 7일 기준 9,140명으로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83명으로 줄었습니다. 7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월요일 기준 139.1명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 40대 TTC 직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운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출근하던 46세 TTC 직원이 승객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에 2차례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다른 직원이 부상당한 직원을 돕는 사이 용의자가 듀폰 지하철역을 빠져나가 도주하자 폐쇄 회로 등을 조사한 경찰이 30대 흑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빨간색 후디에 검은색 자켓과 진, 백팩을 메고 있었으며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1호선 듀폰역엔 정차하지 않고 세인트클레어 웨스트에서 스파이다나 구간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한 학교에서 학생 2명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퍼린과 핀치 애비뉴에 있는 찰스 H. 베스트 학교 측은 최근 학생 2명이 교실 안에서 나치식 인사를 하고 건축용 페이지에 꺾인 십자 모양의 나치 상징 깃발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시 조사한 결과 최근 시위 현장에서 드러난 나치 깃발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소수의 학생들이 유대인 학생 앞에서 나치식 경례를 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 측은 시위 현장은 물론 게임이나 온라인 등에서 나치 깃발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먼슬리 패스를 중단하고 요금 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TC는 프레스토 카드가 보편화되고 최대 2시간까지 무료 환승이 적용되면서 먼슬리 패스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누적 액수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월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 달 정액권인 먼슬리 패스 가격은 성인용이 $156, 노인과 청소년은 $128 15센트인데 아직까지 무료 탑승으로 전환되는 누적 액수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며 전체 메달 8개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캐나다는 스노보드에서 3개, 쇼트트랙 2개 이외에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키 점프,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각각 메달 1개씩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터스의 판정 피해를 봤던 황대현은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황대현은 오늘 열린 결승에서 2분 9초 2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뒤를 이어 어드밴스로 결승에 진출한 캐나다의 스티븐 두부아가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